나는 비싼 아이크림 바르고 잘 자도 다크서클이 심한데 왜 우리보다 더 바쁜 연예인들은 다크서클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크서클은 겉으로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건 다 똑같은데 사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때 본인의 다크서클이 어떤 유형인지 알기만 해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 다크서클 유형 자가 진단법부터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가 주름과 탄력 문제, 눈밑이 꺼진 경우,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 색소 침착, 그리고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 그런데 대부분은 이 중에 한 가지에만 딱 해당되지 않고 2가지,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눈가 탄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특히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거울 보면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눈 밑에 잔주름이 확 접히면서 그림자가 생기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 눈가 피부는 얼굴에서 제일 얇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표정 지을 때마다 계속 접히고 이게 반복되면 주름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거기에 나이 들면서 콜라겐도 줄어드니까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주름이 한 번 깊게 파이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단 눈가 보습을 정말 꼼꼼히 해주셔야 해요.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더 빨리 생기거든요. 아이크림 바르실 때 톡톡 두드리듯이 부드럽게 발라주시고요. 확실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면 주름 보톡스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표정 지을 때 쓰는 근육을 살짝 마비시켜서 더 이상 주름이 깊어지지 않게 예방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아이리쥬란이나 올리지오나 써머지 같은 고주파 시술을 병행해주시면 고주파 에너지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눈밑이 꺼진 경우예요. 이 유형이 제일 억울한 유형이에요. 왜냐면 색소 문제도 아니고 혈관 문제도 아닌데 다크서클처럼 보이거든요. 거울 앞에서 눈밑살을 살짝 위로 당겨보세요. 당겼을 때 다크서클이 옅어지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피부색이 어두운 게 아니라 눈밑 고랑이 깊어서 거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조명 아래서 유독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는 분들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 눈 밑에는 지방이랑 근육이 피부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지지력이 약해지면 눈밑이 푹 꺼지면서 골이 생깁니다. 타고나기를 눈밑 뼈가 깊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유형은 꺼진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눈밑 필러가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다만 눈밑은 피부가 정말 얇아서 필러를 과하게 넣으면 울퉁불퉁하게 비쳐 보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만 넣어드립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가하면 되니까요. 필러 말고 주베르 볼륨 같은 콜라겐 시술로 볼륨을 채우는 방법도 있는데요. 즉각적인 볼륨은 덜하지만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필러와 같이 많이 해드리는 건 콜라겐 실인데요. 잼버실이라고 스프링처럼 생긴 실이에요. 눈 밑에 넣으면 약해진 조직을 지지해주면서 콜라겐 생성도 유도해주기 때문에 필러랑 같이 하면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눈밑 꺼짐이 심한 편이 아니라면 애교살 필러로 시선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애교살에 시선이 집중되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중안부 축소 효과도 추가로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애교살 필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인 이 애교집이 충분해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예요. 이 유형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아래로 그림자가 지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보통 유전인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눈 밑에 지방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면서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오거든요. 이 유형은 절대 필러 넣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미 볼록한 곳에 뭔가 더 넣으면 오히려 더 튀어나오고 처지고 다크서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피부과 시술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만약 이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신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군데 상담 받아보시고 천천히 고민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림자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생긴 유형들이었지만 네 번째는 색소 침착으로 인해 진짜로 색이 어두운 경우예요. 이 유형에 속한 분들은 눈밑살을 당겨봐도 조명을 바꿔봐도 어두운 색이 그대로 있어요. 눈밑 피부가 원래 얇고 예민한데 거기에 자극이 반복되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거든요. 그래서 눈 자주 비비시는 분들, 아토피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특히 생활습관 교정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눈 비비는 습관을 꼭 고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눈 비비는 습관이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우리 눈 건강에도 정말 좋지 않으니 눈이 가려우면 차라리 냉찜질을 하도록 해요. 아이 메이크업 지울 때도 리무버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이 또 색소 침착의 주범이에요. 선크림,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비타민C 성분 들어간 아이크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미 침착된 색소를 빠르게 없애고 싶다 하시면 토닝 레이저를 추천드리는데요. 토닝 레이저는 이 피부에 침착된 색소를 조금씩 깨트려서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원리인데 아무래도 눈 밑은 얇고 예민한 부위이다 보니 약한 에너지로 여러 번 꾸준히 받으시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지런함과 인내심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 번 받으시면 효과는 확실하지만 계속 눈을 비비거나 자외선 차단을 잘 안 해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꼭 생활습관도 함께 고쳐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눈밑이 푸르스름하거나 보랏빛으로 보여요. 특히 피부가 하얗고 얇으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눈밑 피부가 워낙 얇다 보니까 피부 아래에 혈관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형이 5가지 중에서 제일 개선하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왜냐면 피부 두께 자체를 확 늘려주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은 꼭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나중에 잔주름도 빨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리쥬란, 주베르 스킨, 올리지오 써머지 같은 걸로 피부를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크서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내 다크서클이 어떤 유형인지만 알아도 이미 반은 해결된 겁니다. 다들 관리 잘 하셔서 다크서클과 이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